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77회차 실무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무수행 4번이고요. 근로소득 관리입니다. 자, 근로소득 관리는 사원 등록 나올 거고요. 중도 퇴사자 혹은 일용직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연말정산이 출제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사원 등록 볼게요. 박태수의 주민등록 등본이고요. 자, 박태수를 기준으로 부양가족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단에 자료 설명 볼게요. 자, 사무직 박태수의 사원 등록을 위한 자료이고요.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부양가족은 박태수와 생계를 같이 한다. 2번. 배우자 윤혜리는 부친으로부터 받은 예금 1억 5천만 원이 있다. 자, 우리가 상속받은 예금이다라고 했을 때요. 상속은 소득 금액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자, 따라서 윤혜리는 소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녀 박은식은 별도의 소득이 없으나 자, 소득은 없대요. 그죠? 학업과 관련하여 타 지역에서 생활 중이다. 자, 타 지역에서 생활 중이다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박태수와 동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우리 배우자 그리고 직계 비속 자, 이 부분들은 항상 동거를 같이 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항상 동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생활 중이다라고 해도요. 나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은혜는 당해연도에 출생했고요. 별도 소득은 없습니다. 5번 처제. 자, 처제는 우리 배우자의 형제 자매 쪽으로 들어가죠. 지적 장애인이고요. 장애인은 나이는 보지 않죠. 대신에 소득은 보셔야 돼요. 총 급여액이 1,200만 원이다. 우리 총 급여액만 있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으로 들어갔었죠. 자, 그래서 처제는 소득 때문에 탈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력해 볼게요. 인사급여 모듈로 들어와 주시고요. 사원 등록 박태수 클릭할게요. 자, 하단 부분에 연말정산 관계. 자, 배우자부터 넣어 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녀 넣을게요. 자녀의 나이는요.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셔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박은식은 나이 때문에 부처리가 됐죠. 자, 그 다음 박은혜도 입력할게요. 자, 박은혜는 출산했죠. 해당 연도에 출산을 했고 둘째입니다. 그래서 둘째에 체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우리 형제 자매는 6번이네요. 그죠? 혹은 F2 눌러서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자, 윤세리 넣을게요. 자, 우리 윤세리는 총급여 때문에 부처리 들어가야겠죠? 자, 이렇게 입력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36번. 박태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해라. 자, 그러면 원천징수 영수증 클릭해 주시고 자, 박태수 불러올게요. 자, 기본 공제 대상 본인 포함 모두 몇 명인가? 자, 본인 포함해서 자, 1명, 2명, 3명이죠. 3명 적어 주시고 자, 37번. 자, 배우자 공제 대상액은 얼마인가? 우리 배우자 공제 가능했죠. 자, 1인당 150만 원. 자, 38번. 28 장애인. 자, 우리 장애인 없었죠. 그죠? 자, 그래서 0원. 자, 39번. 57 자녀세액 공제는 몇 명인가? 자, 자녀세액 공제 1명 있죠? 자, 1명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녀세액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 자, 출산 입양 때문에 1명 들어왔죠. 자, 308256. 자, 그 다음 급여 볼게요. 자, 두 번째는 급여 자료이고요. 자, 1월 급여 자료 들어왔고, 자, 쭉 자료 설명 볼게요. 김승우는 생산부 반장이고요.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은 4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천지후는 생산부 사원이고요. 직전 연도 총급여액은 2,950입니다. 자, 지금 생산부다라고 알려줬고요. 직전 연도에 총급여액이 얼마인지까지 알려주고 있죠. 그 이유는 위에 보시면 야간 근로수당이 있습니다. 자, 야간 근로수당이 비과세로 들어갈 때 조건이 있죠. 직전 급여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고요. 3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월 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일 때 1년에 24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김승우는 총급여액이 4천만 원이죠. 그러면 과세 쪽으로 들어가야 될 거고요. 천지우는 2,950 총급여액 통과했죠. 그 다음에 월 정액급여 보시면은 야간 근로수당은 빠집니다. 210만 원 이하죠. 그러면 비과세 쪽으로 들어간다 라는 걸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3번 급여 지급일은 당월 25일에 4번 사회보험료는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한다. 자, 수행과제 1번 사원 등록 메뉴에서 생산직 여부와 야간 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반영하라고 합니다. 자, 사원 등록 메뉴에서 비과세 여부 일단 넣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급여자료 입력, 수당 등록해 주시고 3번은 1번 급여로 선택해서 급여자료 입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까지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사원 등록부터 들어갈게요. 자, 사원 등록 들어가 주시고 김승우 클릭. 자, 김승우를 클릭을 하셨을 때 18번을 보시면 생산직 등 여부 맞죠? 그래서 1번 여체크해 주시고 연장근로 비과세가 떴죠. 자, 연장근로는 비과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천지훈 생산직 맞다 여처리 연장근로 비과세 여처리. 자, 그래서 야간근로 수당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는 사원 등록에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 부분에서 체크를 한다라는 거 체크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으로 들어갈게요. 자, 수당 공제 등록부터 먼저 해주셔야 되죠. 자, 반장 수당 있고요. 반장 수당. 반장 수당은 과세죠. 1번 과세. 급여. 자, 그 다음에 차량 보조금. 자, 차량 보조금은 과세로 넣을지 비과세로 넣을지 또 우리가 체크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본인 소유 차량이고요.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죠. 그래서 세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본인 소유 차량인지, 본인 명의로 임차를 했는지, 그 다음에 회사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통비를 지급받고 있지 않는지, 여기에서 하나의 조건이라도 탈락한다면 과세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대도 같이 볼게요. 매월 지급하고 있고 별도의 음식물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 자, 별도의 음식물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비과세 쪽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은 생산직에 대해서만 3천만 원 이하, 월정액은 210만 원 이하일 때 비과세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자, 김승우는 과세고요. 천지우는 비과세예요. 자, 따라서 수당 등록에 입력을 하실 때에는요, 야간 근로수당은 비과세로 등록을 해주시고요. 사원 등록에서 이 사원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를 다 등록을 하셨죠. 자, 그래서 수당 등록할 때는 무조건 비과세로 입력해야 된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차량 보조금 비과세. 자, 자가운전 3번 체크. 자, 그 다음에 식대 비과세였죠? 2번 체크. 자,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이 부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야간 근로수당은 무조건 비과세예요. 그래서 1번 연장 근로 체크. 자, 그래서 수당 등록하실 때에는 야간 근로수당은 무조건 비과세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1월이었고요. 구분은 1번 2025년 1월 25일 지급했습니다. 자, 김승우부터 클릭해 주시고요. 넣어볼게요. 차량 보조금 30, 10대는 20, 75만원.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프로그램에서 계산된 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천지훈 볼게요. 200, 식대는 10, 야간 근로수당은 75만원. 자, 이렇게 넣었을 때 한번 내용을 볼게요, 여러분. 김승우 같은 경우에는요,
자, 제출 비과세가 있고 미제출 비과세가 있죠. 자, 우리 10대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차량 보조금도 마찬가지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예요. 그래서 제출 비과세는 10대고요. 미제출 비과세는 차량 보조금이에요. 그럼 야간 근로 수당은 어디로 갔어요? 과세 쪽으로 들어갔겠죠. 자, 우리 미제출 비과세라는 건요, 우리 뒤에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실 건데요. 여기에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을 미제출 비과세라고 해요. 자, 그래서 미제출 비과세는 총 급여액, 원천 징수 이행 사항에서 총 급여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지훈도 볼게요. 자, 제출 비과세. 자, 우리 천지훈은 차량 보조금이 없네요. 그래서 미제출 비과세에는 금액이 없고, 자, 식대 10만 원의 야간 근로 수당 비과세였죠. 그래서 비과세 쪽으로 85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당 등록을 하실 때 야간 근로 수당을 모두 비과세로 등록을 했지만, 김승우는 사원 등록에서 과세로 체크했고, 그래서 과세 쪽으로 넘어갔고, 천지우는 사원 등록에서 비과세로 체크했기 때문에 야간 근로수당은 비과세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을 했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들어갈게요. 1월 달에 근무했고 1월 달에 지급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간이세액이 우리 1월 달에 지급받은 상용직의 급여예요. 2명 있고요. 705만 원 있고 2명 소득세를 합쳐서 21만 5,480원이요. 자, 여기에는 지방 소득세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소득세만 들어와요. 자, 그럼 총 지급액 705만 원이 들어왔는데 일단 저장 버튼 누를게요. 자, 705만 원이 맞는지를 볼게요, 여러분. 자, 지급 합계. 자, 지급 합계가 725만 원이죠. 근데 원천 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는 705만 원으로 들어갔죠. 20만 원 차이 나죠? 자, 이 20만 원은 김승우의 차량 보조금이에요. 그죠? 차량 보조금 중에서도 미제출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빠지니까 20만 원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사실 저희가 급여자료 입력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돼요. 네, 연습하실 때 여기에서는 725만 원인데 원천징수 이행사항신고서를 봤을 때의 금액이 다릅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미제출 비과세만큼 빠진다라고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력은 다 했고요. 답안 찾아볼게요. 41번 급여 자료 입력 조회하셔서 차량 보조금 과세 금액은 얼마인가? 자,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과세 금액, 차량 보조금의 과세 금액은 10만 원 있죠. 그죠? 20만 원 한도니까 나머지 10만 원은 세금을 매기겠습니다. 라는 과세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42번 식대 비과세 금액은 얼마인가? 자, 식대 비과세 30만 원 들어왔죠. 자, 저희가 김승우의 식대는 얼마인가? 그럼 김승우 체크하셔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답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끝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입력한 모든 사원들이 합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합산되어 있는 오른쪽에 식대 비과세를 물었죠. 30만 원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3번 야간 근로수당 과세 금액은 자, 과세 금액 75만 원이었죠. 75만 원. 자, 그 다음 44번 1월분 급여에 대한 차인 지급액 우리 천지훈의 차인 지급액 자, 세금 뗄 거 다 떼고 실제로 천지훈한테 지급되는 금액이에요. 2606440 45번 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10번 소득세 등 금액 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불러와 주시고 10번 여기 있죠. 여기네요.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25480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다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답을 찾는
경우이기 때문에 입력하셨다면 종료하지 말고요. 답안 찾고 나서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연말정산이에요. 자, 사무직 차은경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입니다. 부양가족은 사전에 입력이 되어 있고요. 우리 연말정산은 거의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양가족은 차은경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신용카드 사용액에는 회사 경비 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우리 사무직 차은경 개인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건데요. 신용카드에 회사 경비가 포함되어 있대요. 자, 이 회사 경비는 그 회사의 대표자가 그 회사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뭐 법인이면은 법인세를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 카드로 결제를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회사에서는 이 400만 원을 차은경에게 뭐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또 돌려줬겠죠. 그죠? 정산이 되었겠죠. 자, 따라서 회사 경비는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체크해 주시고, 자, 다음 3번 주택 취득 시 무주택 세대주고요. 주택의 기준 시가는 4억 원이고 소득 공제 요건을 충족했다. 자, 소득 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택 관련된 내용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행과제는 연말정산을 완료하시면 되고요. 각각의 탭에서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양가족을 한번 볼게요. 자, 프로그램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들어와 주시고요. F2를 눌러주신 다음에 차은경을 불러올게요. 자, 그 다음에 소득 공제. 그럼 부양가족 입력이 다 되어 있죠. 정무진 혼자 부처리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차은경 본인은 세대주고요. 배우자입니다. 정무진은 배우자고요. 총 급여액이 4천만 원이에요. 자, 우리 총 급여액은 얼마까지 가능하죠? 5천만 원 이하까지. 자, 그래서 소득 때문에 부처리가 들어갔고요. 자, 직계존속은 부모님인데 장애인이래요. 그죠? 장애인인 거 체크. 직계비속 자녀는 소득이 없고 20세 이하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들어갔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판단을 해주시고 소득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소득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료를 볼게요. 첫 번째로는 신용카드고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있죠. 자, 일단 1번에서 회사 경비 400만 원은 빼주셔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도서공연. 자, 도서공연 공제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 차은경 지금 현재 총 급여액이 얼마인지 없네요. 그러면 정산 명세 탭을 클릭을 해서 총 급여액을 직접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시험에서는 보통 총 급여액이 자료 설명이 없다라고 했을 때 7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확실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산 명세 탭 클릭을 하시고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도서공연도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배우자의 현금 영수증이고, 자, 우리 배우자의 현금 영수증 공제 가능하려면 나이는 보지 않지만 소득은 보기로 했는데 정무진의 소득 금액은 초과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신용카드 탭 클릭해 주시고요. 차은경 신용카드 우리 국세청 자료입니다. 회사 경비 400만 원 빼고요. 2,500을 입력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갈게요. 자, 전통시장 300, 대중교통 90, 자, 그 다음에 도서공연 50 있죠. 도서공연이고 신용카드에 50. 자, 다음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입니다. 자, 내가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 주택을 저당으로 잡고 돈을 빌렸을 때 이자를 납부하셨겠죠? 그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공제가 다 들어갑니다. 자, 아까 자료 설명에서 세부담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적혀 있었죠. 그래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내용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취급 기간은 기업은행이고요. 자, 최초 차입일은 2022년입니다. 상환 기한은 20년. 고정금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고요. 고정금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 이자가 뭐 3.5%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쭉 3.5%인 거예요. 변동금리는 3.5%로 시작했다가 국가 정책에 따라서 3.1%가 될 수도 있고 3.6%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고정금리는 아닙니다. 자, 주택 취득일이 들어와 있고요. 비거치인지 들어와 있죠. 자, 지금 고정은 아니지만 비거치 쪽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 소득공제 대상액은 240. 자, 240. 자, 그래서 우리가 이자를 240만 원만큼 지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산명세 탭을 클릭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34번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있죠. 여기에서 2022년도에 차입을 했어요. 그래서 2012년 이후, 그죠? 자, 2012년 이후는 또 두 개가 있죠. 10년부터 15년, 15년 이상. 근데 저희는 20년이에요. 그죠? 자, 그럼 15년 이상에다가 고정과 비거치 둘 다 되는지, 아니면 고정이거나 비거치인지. 저희 고정은 아니고 비거치죠? 그래서 고정 또는 비거치에다가 금액 240만 원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칸을 잘 보시고 넣어 주셔야 돼요. 확인 넣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또 이런 부분들 있죠. 자, 15년 가입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자, 이런 조건들도요.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비입니다. 자,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기로 했죠. 자, 그래서 부양가족 다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500입니다. 자, 의료비 탭 클릭. 레프트 김윤희 불러올게요. 자, 1번 국세청이고요. 건수는 한 건. 자, 지급액은 500. 지급액은 500. 자, 나머지는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 차은경 본인이죠. 자, 보장성 보험이고요. 차은경 본인 거 가능하겠죠. 자, 근데 정무진이 있어요. 우리 정무진은 배우자였고요. 보험료는 나이도 보고요. 소득도 봅니다. 제일 까다로워요. 근데 배우자 소득 어땠어요? 통과 못했죠. 그래서 배우자는 입력하시면 안 되고 차은경만 입력하셔야 돼요. 소득공제 탭 클릭해 주시고 차은경 쪽에 보험료, 국세청은 첫 번째 줄입니다. 보장성에다가 금액 120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육비입니다. 정우주고요. 자, 교육비는 나이는 보지 않지만 소득은 보고요. 정우주 소득 통과했죠. 자, 교복구입비 45만 원, 체험학습비 40. 자, 체험학습비 주의하셔야 되죠. 30만 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교복구입비는 50만 원 한도로 가능해요. 자, 그러면 정우주 쪽에 쭉 옆으로 가시면은 교육비가 있어요. 자, 클릭하시면 취약전인지 초중고인지 클릭을 하시고요. 2번 체크. 자, 그 다음 1번에다가 자, 금액을 넣으려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다 떠요. 다 뜨고 하단에 보면 교복구입비는 한 명당 50, 체험학습비는 한 명당 30 이렇게 한도가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교복구입비는 45만 원, 그 다음에 체험학습비는 30만 원 한도, 그 다음에 확인. 그럼 75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답안 풀어볼게요. 46번. 자, 특별소득공제 대상액은 얼마인가? 정산명세 탭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특별소득공제 찾아볼게요. 자, 특별소득공제의 합계. 자, 4921870. 자, 다음 42. 신용카드 등 대상액은 얼마인가? 자, 신용카드 등은 321만원. 61번 보장성 보험 얼마인가? 자, 보장성 보험은 12만원이네요. 62번 의료비는 얼마인가? 의료비는 48만원. 자,
자, 63번 교육비는 얼마인가? 자, 교육비는 11만 2,500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연말정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을 따질 것인가? 여기 들어오는 내용들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재무회계랑 부가세 부분보다 연말정산, 즉 근로소득세 관리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이 점수 따기가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치지 말고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